오늘은 방배동에 왔습니다. 방배동은 이제 예전부터 압구정이나 서초, 방배 이렇게 부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조금 방배 같은 경우에는 설해마을 주변이나 그리고 그 주변의 고급 빌라들, 주택이 그런 부촌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고, 그 나머지 구역들은 사실 부촌이라는 이미지랑은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방배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 나머지 지역도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를 변신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하고 있는 그 규모 자체가 작은 규모가 아니라 엄청 큰 규모거든요. 한남 뉴타운 2, 3, 4, 5구역을 합치면은 거의 12,000세대가 되는데, 방배 재건축도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다 합치면은 12,0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뉴타운과 같은 그런 규모라 생각을 하고, 그게 다 형성이 된다면 방배의 위상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동작역에서 내려서 지금 사당역까지 걸어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주요 단지들이나 지금 분양하는 단지, 그리고 재건축이 될 그런 단지들을 한번 보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동작역에서 사당역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 3호 아파트거든요. 지금은 이제 4차 신사무에 들어왔는데, 일단 3호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3호 아파트는 1차, 2차, 3차, 4차까지가 있는데, 지금 오면서 3차의 12동, 13동은 이제 이미 이주가 끝났고, 주상복합으로 DH 르피크라는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고요. 뭐 그게 대지지분 이슈 때문에 그렇게 먼저 12동, 13동만 따로 빼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차가 신사무라고 하고, 그리고 1, 2차와 11동, 12동, 그게 이제 3호라고 이제 불러지는데, 대지지분이 가장 많은 데는 이 신사무입니다. 이쪽 길, 이제 동작역에서 내려서 사당역으로 내려가면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이제 3호 아파트인데, 그 길이 정돈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장점이 이쪽은 반포랑 가까워요. 반포 뭐 사지구, 트리니원이랑 이제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쪽이 분양이 되고 올라서게 된다면 이쪽도 더 빨리 탄력을 받아서 재건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신사무나 3호나 아직 좀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설해초등학교까지 있고, 육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학원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구반포가 이제 재건축되면서 그쪽에 있는 학원들이 이쪽으로 조금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애기들도 저쪽에 모여 있고. 네, 지금은 이제 6구역 원페를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가는 길이 다 좁은 도로여서 이쪽 정문이 어디가 될 건지, 그리고 그 많은 아파트 1000세대가 넘으니까 그 자동차 이동을 어떻게 통제를 할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00세대가 넘는 단지이고, 분양가가 5구역보다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 5구역이 1순위 마감이 됐고 경쟁률도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시공사에서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좋으니까 분양가를 조금 더 올려서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방배초, 서문여중, 서문여고, 여하는 그렇게 갈 것 같고, 남하의 경우에는 이제 방배초, 방배중, 그리고 상문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방배 초등학교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제 저학년일 경우에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방배의 단점이 대단지가 없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학군인데 학군도 뭐 반포나 대치동에 비해서 안 좋다라는 거지, 뭐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좋은 편이거든요. 이제 5구역이 세대수 3,000세대가 넘으니까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 단점도 해결될 것 같고, 자연스럽게 또 그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학군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학군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배 6구역이 더 그냥 괜찮은 점이 뭐냐면, 아까 3호 쪽, 3호 쪽 라인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포 생활권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고, 학원도 아까 설해초 옆으로 해서 학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미 학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점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6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언덕입니다, 언덕.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당역이나 내방역이나 방배역이나 이수역이나 그 4개의 역 사이에 있는데 어느 하나 완전 가까운 역은 없어요. 그게 조금 단점이고, 이수역이 그나마 가까운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덕입니다, 언덕.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이제 방배 5구역인데,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양을 했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 같은 경우를 봐도 1순위 마감이 됐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단지고, 제 생각에는 방배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제일 좋은 곳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배초, 뭐 서문여중, 서문여고 이렇게 가겠지만, 아직 주변에 이제 학원 가는 학군이 잘 형성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3,000세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옆으로 14구역 다 들어오고 하고 나면 학원 가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와서 보면은 언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와서 언덕이나 이런 나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당첨되신 분들은 그렇게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3,000세대인데 84 이상의 중대형 평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서 이제 전세를 내놓는 분들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이제 2년 뒤, 4년 뒤 이제 한 바퀴 돌 때 물량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22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나머지 재건축되는 부분들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방배에 있는 신축 대단지가 방배 그랑자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33평이 30억 이렇게 가격이 나가고 있는데, 방배 그랑자이보다는 당연히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입지도 좋고 더 신축이고 하니까. 그래서 분양가가 22억이었으니까 그래도 10억의 안전마진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와서 보니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 규모 자체가. 그래서 이게 들어오고 나면 정말 방배의 위상이 조금 더 변하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방배 초등학교인데, 5구역에서 좀 건너오기에는 도로가 한 5차선, 6차선 되는 것 같거든요. 이수역 쪽에서 걸어오는 그 동들은 그래도 평지인 것 같고, 저 위쪽 단지들이 이제 언덕이라는 거지, 이 아래쪽 단지들은 평지라서 괜찮은 것 같고, 이수역이랑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 곳은 이제 이수역 세권 아파트인 현대 홈타운입니다. 1, 2, 3차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도 구축인 단지인데 24평이 16억,
그리고 33평이 22억 이렇게 가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바로 옆에 이제 서문여중이랑 서문여고가 붙어 있어서 여아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이수역과도 바로 옆세권이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33평 기준으로 22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방배 5구역이 33평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방배 현대홈타운을 22억에 들어갈 가격이면 그 비슷한 가격대로 강북의 대장, 경기공차에도 22억이고, 또 단지 자체로 이제 입지가 되는 헬리오시티도 지금 22억이고, 그리고 강남의 럭키도 22억에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단지를 비교를 해보면, 실거주를 할 경우에는 직장이 어디이고 자녀의 유무나 자녀의 그런 나이 이런 게 실거주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지만, 투자로만 봤을 때는 저라면 이제 럭키에 한 표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남에 있기도 하고 도곡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대치 학원가도 그렇게 멀지 않고 바로 옆에 삼성병원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용적률이 이제 25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50%라서 낮지는 않지만, 이전에 뭐 청담 리엘이나 서초 그랑자이 그 단지들도 용적률이 250% 중반대 재건축이 된 아파트들이라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좀 사업성이 좀 괜찮아지면 충분히 럭키도 재건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럭키가 투자로 본다면 그렇게 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방배 13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주까지 완료했고 철거까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철거는 진행되고 있고 아직 다 완료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저 안쪽은 철거가 완료가 됐는데 이 도로 측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3구역은 보였던 것처럼 언덕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의 장점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연초, 종덕, 여중이 바로 붙어 있어서 학군에 있어서도 좀 장점이 될 것 같고, 아쉬운 점이 아까 말했던 언덕이라는 점, 그리고 역과의 거리가 조금 애매하다는 점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13구역이 분양을 하고 14구역, 9구역, 5구역, 7구역 지금 다 들어오면 이제 방배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가 어떻게 변할지.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신축과 이제 개발되지 못한 곳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쉬울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아현 쪽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3구역 옆에 대우 효령이 단일 평수로 된 아파트인데 18억, 17억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 곳이 이제 신동아입니다. 이제 신동아 아파트는 이주도 끝났고 이제 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 방배 신동아에 이제 과거에 재력이 많으신 분들이 신동아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재건축에 대한 염원도 크고 해서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단지 올라오는 길이 그 언덕이긴 한데, 재건축이 되고 나면 5구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5구역만큼의 버금가는 그런 가격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